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강릉에 도착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에 맞춰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이 잇따라 열려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겨울철마다 혈액 부족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헌혈자들에게 기념품도 제공하지만 역부족이어서 관심이 절실합니다. 폐지를 주어 생활하는 노인이 전국에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지원할 계획인데 자치단체의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내일을 기점으로 강원 산지와 태백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낮부터 강원 영동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 중북부 동해안은 2에서 7cm고 내륙은 내일까지 1에서 3cm, 남부 동해안은 모레 1에서 3cm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동계 청소년올림픽 개막일인 19일 새벽에 눈이 집중되겠다며 습기를 머금은 이번 눈은 최소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고 다음 주까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이번 청소년 올림픽을 맞아 국내 최고의 기량을 갖춘 국립예술단체 공연도 잇따라 열리는데요. 지역 청소년들이 마련한 공연과 평소 보기 힘든 플라멩코 공연도 축하 무대에 오릅니다. 홍한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심장 박동수만큼 빠른 박자의 창작 음악에 맞춰 일렁거리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전위적인 춤사위가 이어집니다. 자유와 해방의 상징인 힙합 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국립현대무용단의 공연이 오는 23일 강릉 아트센터에서 펼쳐집니다.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신년과 겨울, 청소년, 올림픽을 주제로 오페레타 서곡과 왈츠, 환상곡을 연주합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으로 화려한 리듬과 색채를 장식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맞아 국내 최고의 기량을 갖춘 국립예술단이 잇따라 강릉을 찾아옵니다. 국립합창단은 흥겨운 합창 여행을 주제로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까지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총 9곡으로 국립합창단의 대표적인 레파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70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평화와 화합을 주제로 해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은 강릉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예술의 정점을 담아냅니다. 일부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나 프란츠 레하르의 흥겨운 오페레타 음악들이 등장한다면 2부에서는 베르디, 푸치니, 비제의 유명 오페라 아리아가 심금을 울립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과 국립발레단의 전통무용 그리고 발레는 다채로운 무용의 세계를 전해줍니다. 아트센터에서는 한국의 국립예술단체들이 모두 참가해서 올림픽에 참가한 국내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또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좋은 공연 기회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모인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청소년 올림픽을 축하하는 무대를 마련했고 평소 보기 힘든 플라멩코 공연도 준비했습니다. 올림픽 대회 기간 실내 공연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강원 2024 문화예술 공연은 현재 전체 매진됐지만 취소나 노쇼분에 한해 현장에서 티켓을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오는 19일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선수촌이 마련된 강릉원주대학교 등을 방문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로 동계 스포츠의 발판이 더욱 넓어지는 점이 의미가 있으며 비인기 종목 스포츠들이 좀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선수촌에 머물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 이번 대회는 성인 올림픽 선수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최선의 방법이고 성인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격려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에 강원도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하루 4시간까지만 추가 근무 수당을 받고 이후부터는 수당을 인정받지 못해 청소년 올림픽에 파견된 공무원이 주말 내내 근무를 해도 추가 근무 수당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파견 나간 경우에는 초과 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최대 8시간, 월 단위로는 100시간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또 하루 수당 지급이 4시간만 가능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올림픽 종료 후 대체 휴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날씨가 추워지는 이맘때면 늘 수혈용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최근에도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특히 혈소판 헌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늘 발디딜 틈 없이 북적이던 강릉 헌혈의 집이 비교적 한산합니다. 꾸준히 헌혈의 집을 찾아 헌혈을 하는 이들이 어느 때보다 빛납니다. 모든 혈액 성분을 다 뽑는 전혈은 2개월이 지나야 또 헌혈을 할 수 있지만 성분 헌혈은 피를 뽑은 뒤 혈소판이나 혈장만 빼고 적혈구는 다시 넣어줘 보름마다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분 헌혈이 봉사도 자주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혈소판 헌혈을 많이 해요? 네, 혈소판 혈장을 많이 해요. 성분 헌혈을. 영동 지역엔 유일하게 강릉에만 헌혈의 집이 있어 불편하지만 삼척에서 늘 함께 헌혈을 하러 오는 부부도 있습니다. 서로 이제 그런 마음이 또 맞으니까 서로 뭔가 공감대도 같이 형성도 되기도 하고 또 어딜 가든 누구한테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 최근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헌혈 인구도 크게 줄었습니다. 급기야 A형, O형, AB형 혈액 보유량은 3일치 아래로 떨어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백혈병 환우들이 필요한 혈소판 제제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제 많이 어려운 동절기에 헌혈 참여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보름마다 할 수 있는 성분 헌혈이 무엇보다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혈소판 혈장 성분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분 남짓이면 끝나는 전혈과 달리 혈소판 성분 헌혈은 1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만큼 보람도 더 큽니다. 반복되는 혈액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헌혈자들에게 여러 가지 기념품을 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헌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 지자체와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관건은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입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70대 어르신이 몸집만한 폐지와 고철을 들고 고물상으로 들어옵니다. 안전조끼도 외투도 없이 사계절 내내 폐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해서 한 달 버는 돈은 10만 원 남짓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이런 폐지 수집 노인이 전국에 4만 1,80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에는 912명이 폐지 수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달에 평균 16만 원을 버는데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의 12%인 1,200원 수준입니다. 그래도 고강도, 저임금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폐지 수집을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쏠 거리는 없죠, 뭐 이거밖에. 이거밖에 없어요? 예, 이거밖에 없어요. 까지가 뭐 돈 10만 원도 안 돼.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정부 대책은 이렇습니다. 이달부터 지자체 합동 전수조사를 거쳐 공공형 노인 일자리로 연계하거나 누락된 복지제도가 있는지 점검해 지원합니다. 계속 폐지를 희망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시장의 사업단에 포함시켜서 최소한 월 38만 원 정도는 보장하도록.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의지입니다. 지난 2019년 폐지 줍는 노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던 강원도. 2년 전 실태 조사까지 했지만 97명으로 정부 조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차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시군별로 지원 규모를 판단하려면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부터 지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 각 지자체들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폐지 줍는 노인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강원도가 집행한 예산은 고작 200만 원. 올해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강원도가 수년째 실태 파악조차 못하는 동안 다른 지자체들은
낮은 폐지 단가를 예산으로 보전하거나 시장형 일자리로 만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내 식당의 식중독 의심 신고와 관련해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고한 6명에 대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6명 중 2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함께 검사를 진행한 조리 종사자 2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식당 시설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알펜시아 방문 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해 5도에서 북한의 포사격 훈련 재개 등 접경 지역 긴장감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펼칩니다. 행안부는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마을 방송의 성능 확인과 교체 수요 조사, 경보시설 기능 검사, 담당자 비상조치 방법 등 안전 점검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대피시설 구축 여부와 지정 기준 준수 여부, 안내 유도 표지판의 위치 적정성을 확인하고 비상급수 시설의 장비 가동 여부와 비상전원 공급 등도 점검합니다. 태백 황지 자유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사물인터넷 IoT가 초기 신고한 것과 관련해 강원도가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5종 세트 운영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의 연기나 열, 불꽃 등의 발화 요인을 감지하면 이를 자동으로 소방서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지킴이를 올해 147명으로 늘리고 화재보험과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노후전선 정비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레미콘 단가 인상안을 놓고 레미콘 생산업체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미콘 업계는 지난해 말 주요 시멘트사가 시멘트 가격을 인상했다며 레미콘 단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건설사는 인건비와 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레미콘 단가마저 인상된다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남, 원주 등에서 레미콘 단가 인상안을 놓고 갈등 끝에 협상을 벌여 건설 중단 사태가 겨우 해소되는 등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운영한 결과 강릉시가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기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4,389건의 기부를 받아 가장 많았고 속초시 4,330건, 춘천시 3,691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강릉에 기부한 지역별 세부 내역을 보면 경기도는 수원과 성남, 용인 순으로 많고 서울은 송파구와 서초구, 강남구 순으로 기부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해시가 2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3월 교육부의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지정된 데 이어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 재지정돼 국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800명을 대상으로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